안녕하세요, 민준이입니다. 몇 주 전에 올렸던 빅5 병원 Q&A 영상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DM이나 메일,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해서 질문을 모아보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일단 졸업했던 대학교는 지방에 자대가 없는 간호대학을 졸업을 했었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는 빅5 병원 중 한 군데인 삼성서울병원에 입사를 했었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 8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저의 취업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고3 때처럼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개강을 하고 나서 대형 병원들의 공고가 뜨기 시작하면서 서류 전형을 위해 자소서도 쓰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대학을 다녔고 이런 서류 같은 거 준비를 해야 되고 토익 점수는 몇 점이고 그 외에 다른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추합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 사트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저희 학교는 총원이 한 80명 정도였고 거기에 이제 편입생분들이랑 휴학생까지 합쳐서 한 약 100명 정도가 같이 4학년 한 해를 보냈었는데 1등부터 한 100등까지 줄을 학점 순으로 딱 세워요. 1등부터 30등까지는 3.78, 4.5까지는 그렇게 한 30명은 빅5 병원 30등부터 한 60, 70등까지 그러니까 2점 후반부터 한 3점대 후반까지는 인서울 종합병원에 가고 경기도권으로 취업을 했었고요. 데자뷰죠. 고3 같죠.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어떤 스펙인 경우 합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많은데 한 해 배출되는 간호사가 약 2만 명 정도래요. 빅5에서 뽑는 간호사가 수가 약 2,500에서 3,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 되겠죠.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5대1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5명 중에 1명이 뽑히고 내가 뽑히기 위해서는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고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대학교 네임밸류가 중요한가요? 전문대도 있나요?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좀 감이 오실 거거든요. 16명 중에서 이대가 2명이었고 스카이 대학 출신 3명 그리고 중경외시 간호학과 출신 2명, 이대 스카이 중경외시에서 7명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9명에서 자대가 있는 간호학과를 나온 친구가 6명이었고 없는 지방대 간호학과는 3명이었습니다. 입사했던 동기들 중에서도 전문대 친구들도 있었고 학벌 차별 대우 있나요? 없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는 분도 있었는데 예전에 면접 질문에도 나왔던 질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이 있어요. 의원은 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거나 가벼운 질환에 걸렸을 때 동네 의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조금 더 아프게 되면 여러분 입원을 하잖아요. 병원은 입원 병상이 있는 병상이 30병상이 넘으면 병원이라고 하고 100병상이 넘으면 종합병원이 되고 500병상이 넘으면 상급 종합병원이 돼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병상 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매출도 많은 중증도도 높은 병원이 바로 빅5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나을 수 있는 질환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큰 병원에 몰리게 되면 정말 중증도가 높은 질환, 희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임상간호사라는 뜻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임하다 할 때 임이고 상이 침상할 때 상이에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임상간호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입사를 하는 간호사를 뽑는 전형 경험을 했었고 우선 전형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류를 내요.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면 인적성 검사를 봐요. 사트처럼 IQ 테스트처럼 하는 검사가 있고 아니면 성격 검사처럼 나는 활발하다,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점수를 체크하는 그런 성격 검사 같은 적성 검사도 보거나 필기시험, 서울대병원이나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봤었고 그리고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보고 신체 검사를 하고 통과를 하면 이제 입사를 하게 되거든요. 면접 같은 경우도 간호 지식을 묻는 면접도 있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면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점이 한 3.8 정도 됐었고 토익이 955점이었고 토익 스피킹 레벨 7 그리고 신 HSK 5급 모스 마스터랑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그리고 인성 지도사 자격증 그냥 분노 조절 지도사 자격증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취득하게 해줬던 자격증이었고 그리고 과대표를 2번 했었고 보건 관련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학과에서 뽑아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랑 병원을
10일 정도 초단기로 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대만이 아시아 중에서 호스피스로 가장 유명한 나라거든요. 호스피스 병원이나 기관들을 탐방을 하는 초단기 연수를, 그거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했던 뭐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획들을 지원서에 적었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던 것까지 저는 자소서에 녹여냈었습니다. 그 결과 서류 전형에서는 한 군데도 떨어지지 않았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산병원 같은 경우가 성적을 제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은 사트라는 인적성 검사에서 걸러지게 되고 아산만큼 성적을 보지는 않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종 때 초반 친구들도 정말 많이 갔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군데 지원했었고요. 전 빅5 병원 전부 다 지원했었고, 거기에 추가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랑 고려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강북 삼성병원 이렇게 추가로 4군데를 더 지원을 해서 정말 자소서 쓰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최종 합격한 곳은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이렇게 3군데 합격을 했고, 요즘에는 병원들이 면접 날짜를 동일한 날짜로 많이 선정을 하더라고요. 면접 날짜가 겹치게 되면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자소서 쓰는 게 좀 아까워지죠. 병원의 인적성 검사나 면접을 보러 다닐 때 교통비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전날에 병원 주변에 고시텔이나 호텔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날에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숙박비도 만만치 않았었고,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잖아요. 택시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었고, 2번 정도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받았었고 나머지는 다 전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입술만 조금 생기 있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썹 대칭 좀 맞추고 파운데이션 발라서 얼굴을 좀 밝게 하고, 뭐 연예인이나 미스코리아를 뽑는 오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전정하게 깔끔하게 보이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전문가의 손길을 맡기고 싶으면 메이크업 샵에 가셔서 받으셔도 되지만 그것도 되게 체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비용도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를 동그랗게 샵에서 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실핀으로 꼭 꽂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묶고 머리망을 했었어요. 저는 머리망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볼 때 뒷모습을 안 보여주거든요. 면접 복장 같은 경우도 깔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일자 블라우스를 입으라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컬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었었고요. 하얀 마이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깔끔하게만 입으시면 되고, 1분 자기소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원 동기나 왜 이 병원에 입사를 하고 싶은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달달 외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도 간호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 있었고, 고려대병원 같은 경우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좀 흔한 질문 중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감명 깊게 읽은 책, 감명 깊게 본 영화, 대학교 때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든지 대학교 때 행복했던 순간. 질문 같은 경우는 만들면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아랍어를 공부했다, 아니 중국어를 공부했다, 아니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쓰면 왜 그걸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소서 베이스로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으셔서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구나를 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간준모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우리 면접 스터디 같이 해요 모였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됐고요. 거기서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친구들이 했던 질문들에서 실제 면접한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기 친구 한 명이랑 지금 제 이 영상에 나왔던 이틀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말을 잘하는 연습을 계속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히지 않고 술술 대답을 하는 경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외에도 저는 부모님한테도 면접 연습을 했었고, 여기서 제가 얻었던 깨달음 하나는 어떤 질문을 받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절로 가게, 대학 시절 뭐 기억에 남는 활동, 행복했던 순간, 뭐 리더십을 발휘했던 활동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거는 과대표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연습을 했고, 그 친구도 저희가 연습했던 예상 질문에서 대답을 했었고 합격을 했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랑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대한 답변이 있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30개월 거주를 할 수 있다고,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서초구
기숙사가 있고 원래 병원 근처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했었다가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2인 1실이면서 비용 19만 원이고 2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고요. 병원이랑 기숙사랑 거리가 꽤 먼 편인데 출퇴근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세브란스 병원이랑 고대병원은 임용 포기 각서를 이메일로 제출을 했었고 4학년 2학기 때 되면 고3 때 이제 수시 합격한 친구들 그는 약간 놀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저도 아르바이트 했었고요. 근데 계속 모의고사를 봐요. 국가고시 모의고사를 보면서 국시 공부도 틈틈이 해가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25일이었나? 그때가 국가고시 시험이었고 크리스마스 때부터 국가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국가고시를 보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설날을 쇠고 2월 11일 날 입사를 했었고 그때 처음 입사를 하고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합숙 교육을 받았어요. 서울병원에 대한 역사, 미술사 강의 같은 것도 배웠었고 자기개발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특강 같은 것도 듣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하면서 되게 즐겁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병원에서 직무교육을 받았었고 19일 날 그 와중에 국가고시 발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국시 합격이에요. 3월 1일 날 촬영식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2개월간 프리셉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5월 달에 독립을 했었습니다. 푸셉 교육이 끝나고 그걸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프리셉터 선생님이고 프리셉티가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